첫 번째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보수정당, 썩어 빠진 보수정당을 개혁해야 된다. 네 번째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 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딱 갈라져 있는 게 뭐가 갈라져 있느냐? 보수당이라고 자청하는 두 개, 바른정당하고 한국당하고 우리 새누리당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한국당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차이는 그냥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차이가 아니고,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덮고가자. 덮고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죄를 떠안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신해당 바른정당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한국당의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은 60명, 탄핵을 반대한 사람은 60명, 딱 반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 따지면은 결국은 탄핵 찬성 반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7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한국당의 지도부들은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 위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뜯을 수 있는 사람은 정당으로 봐서는 새누리당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떨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잘못한 재판을 하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정당 또한 새누리당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지금 재판 중인데 이렇게 분열을 가지고 끝없는 분열을 계속해서 배경하냐? 그것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알아보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든 태극기를 들었는 사람들은 태극기 깃바람에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새누리당은 동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달라지는 것은 그냥 이념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해야 되는 아무것도 역할을 해야 되고, 태극기 재분열되어 있는 태극기 세력들을 우리 새누리당이 그분들한테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해서 태극기 집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달라졌던 대한민국의 태극기 집회, 동아일보 태극기 집회, 또 다른 태극기 집회, 이런 일들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분의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숫자가 오늘 모인 숫자에 10분의 1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태극기 집회의 동력이 지금의 그런 부분에서는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빨리 정비를 하고 빨리 당체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새누리당이 정신돼서 태극기에 저희들이 새누리당 이름으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지만 주최하지 않지만 그 태극기 집회 제세력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정광용 황교안 대변인, 손상대 교수 제가 종로경찰서 가서 만났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박성현, 백모 제가 구주가서 만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이 태극기 집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너가 새누리당도 제대로 못하면서
태국이 지금 하나로 모여있는데 뭐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태극기 이 새누리당을 빠른 시간 내에 새누리당을 정비를 해야 되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논리가 뭡니까? 홍준표 찍으면은 홍준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 아니고 조원지도 죽는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조원지가 죽는 것은 저 개인 조원지가 죽는 것이 아니고 보수 우파들이 무너져서 가려겠습니다. 너 배신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가 당연히 오늘보다도 제가 당연히 배신보다도 훨씬 더 큰 배신과 훨씬 더 큰 모욕을 느껴서 가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배신과 이 모멸을 뛰어넘어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이라도 잘못 찍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같이 계속 방에서 이대희 운동 선임하고 방에 대한 얘기들 지금 방도 지금 아마 사무실 문답도 바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 뜻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우리와 같이 새로운 후보 세력, 새로운 후보 정통 후보 정당, 또 새로운 태극기에 새로운 정말 순수한 그 애국심 태극기를 모을 수 있는 그분들, 또 박사모 이분들 여러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이 지표를 위해서 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또 석방을 위한 투쟁에 얼마나 많은 힘을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가슴을 열어줘야 됩니다. 단지 하나 정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은 이제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지금 약 한 20일 지났지 않습니까? 20일 지난 동안에 저는 인내 저하고 많은 분들 만났는 분들한테도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참고 또 참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기에는 주변의 상황들이 문시 정부의 상황들이 또 우리가 인내하는 한계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당헌 당규에 따른 투쟁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은 자제해달라. 또 각 비대위에서 각 지역 비대위가 올렸는데도 제가 비대위 체제로만 그대로 있어달라. 현재까지는 비대위 체제로만 있어달라. 이렇게 많은 자제를 요구했고 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제 비대위원을 선임함과 동시에 이제는 당헌 당규에 따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도 좋게 국회의원이 저밖에 없어서 원내대표 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바로 원내대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새누리당 당원분들은 조원진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조원진 대표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대표가 세력볼 피면은 그때부터는 저보고 조원진 원내대표 그 다음에 누구누구 당대표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원내에서 투쟁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원내 지원 세력들을 조직을 새로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수습되기 전까지 원내 지도부로서 원내대표로서
원내 지원 세력들을 새롭게 조직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원내 대표로서 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저를 출당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헌 당규에 따른 투쟁을 지금 새누리당에 따라서 하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각 원내대표 지원 세력이라는 게 자문위원, 정책위원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지원 세력으로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을 원내대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준비가 될 때 당헌 당규에 따른 새로운 정당, 또 새누리당 새로운 당이 잘 정비가 되면은 거기에 바로 접목을 해서 원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변우재 대표 되겠어요. 지난번 변우재 대표께서 새로운 100년의 정당, 새로운 100년의 보수 정당 관련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새누리당, 새누리당에 따라서 새누리당 당은 그 말씀드릴게요. 새누리당의 원내 대표로서 우리 국회에서 세미나를 두세 차례 정도 6월 달에는 두세 차례 원내 정당 세미나를 가지고, 그동안 아까 정미용 대표께서 7월 말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7월 말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더 이상 우리가 제가 어제 정광택 당 대표도 만났는데 그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7월 초에 한국당 전당대회를 합니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하면은 이것은 전쟁을 치르든 그렇지 않으면 친박들이 또 죽은 척하고 도망가든 그 비겁한 정치를 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뛰어나서 보수정당, 새로운 정당 새누리당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그래 많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전당대회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보수정당의 정계 개편에 그 중심에 새누리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대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때까지라도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감정적으로 있었던, 어떻게 됐든, 또 애국진끼리 부딪혔던, 또 하나는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당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설득을 하고, 설득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정당의 정계 개편에 새누리당이 미리 정리를 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누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보수정당 새누리당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마냥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 지역에 비대위원, 평당원 비대위원이 있고 비대위원장도 있고 비대위원이 있고요. 또 기본 조직에 또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조직의 본부장이나 연락소장 중에서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는 분이 또 계세요. 그분들은 같이 협의를 하면은 대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비대위원 대표분들이 이제 한 지역에 한 분, 이렇게 각 시도당에 한 분 정도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회의를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몇몇 사람이 모여가 회의는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그리고 뭐 부산, 뭐 각 시도당 광역시 단위로 대표자들 회의를 우리 국민대표하고, 또 저는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하고, 또 원내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몇몇 분들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거기에 우리 정미용 대표나 변우재 대표나 허평환 장군님이나 서석구 변호사님이나 또 김경애 대변인이나 그 다음에 최희철 목사님 등등 많은 그동안 참여했던 분들을 망라하는 그런 연석회의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내 부분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당내 문제는, 원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직을, 원내 조직, 국회의원은 저 혼자지만은 원내 많은 조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책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조직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 자체에서 그런 부분으로 전개를 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 정선생님 같이 우리 당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걱정을 해서 오는 보수 우파 분들도 있고 우리 당원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파악하려니까 이 명부가 또 어떻게 잘못 이용될까봐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 명의로 여러분들한테 서신을 띄우든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원내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다가 주면은 그 사무실에 두면은 우리 평당원 카페라고 있죠. 평당원 카페. 평당원 카페하고 협의를 해서 평당원 카페에 그분들을 자동 가입시키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연락처가 없으면 조직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요. 국회 124 국회 때리면은 제 국회의원 사무실이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제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분은 믿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부 가입도 절대로 락을 걸어놓고 명부가 하나도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원내 당 지도부가 갖춰지면은 그 명부를 당으로 그대로 락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전달해주고 락을 풀어서 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락은 저하고 세 사람만 락을 풀 수 있는 권한을 그 문제, 자, 부정선거 문제는 오늘 서석구 변호사님하고 아침에 제가 오면서 협의를 했는데요. 6월 8일까지 우리가 1차 회의에서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부정선거가 예를 들어서 A 번호가 있고 B 번호가 있고 이제 선거 명부 이렇게 투표 용지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거고 붙어 있는 게 있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하면은 그 투표함에서 개표할 때는 거기다가 떨어진 거로 다 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그것을 인정해주는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투표함을 열었는데 전부 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떨어져 있는 명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서석구 변호사님한테 논의를 해서 서 변호사님한테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해외 교포들도 굉장히 그 얘기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 지도부 구성이 돼 우리가 원내 협의체 구성이 되면은 그 협의체가 그 내용에 대해서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문제를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투표함 보존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부 다 똑같은 투표 선관위가 얘기하는 그대로 나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이 투표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또 하나의 의혹은 분명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조원진이라는 표를 많이 찍었는데 표 숫자가 안 나왔다. 나도 찍었는데 안 나왔다. 이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은 제가 0.1%밖에 안 나와서 그거 조사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조사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보를 여러 군데서 받고 있고 여러 군데서 그런 제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택해서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할 건지 그러면은 그 투표함에 투표구에서 우리가 찍었는 사람들을 어느 지역을 투표함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찍었다. 그런데 안 나왔다. 그래서 찍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면은 숫자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든지 나올지 않겠습니까? 다 파악은 안 되지만 그 숫자가 만약에 우리한테 제보된 숫자가 더 많다. 결과보다 더 많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서석구 변호사님한테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논의를 드렸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정명훈 대표나 뭐 변희재 대표나 이쪽으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오늘 들었더니 서석구 변호사님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것을 빨리 좀 모아서 우리가 다음 주 초에 빠른 시간 내에 모아서 그런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제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